교수님 진짜 힘들어요. 질문이 많아서 더 힘들겠구나. 해외에서 정말 잘 하고 계신 교수님 중에 리사 손 교수님이라고 있거든. 리사 교수님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 한번 이야기하시죠. 리사 손 교수님 외산이에 와주세요. 자, 오늘 왜 그렇게 사니는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열심히 회사를 잘 다니다가 미친 척하고 창업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지금 네, 여기도 계신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개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정말 힘들게 어렵게 네. 사업을 하고 계신데 왜 도대체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해서 네. 오늘 모셨는데 젊은 창업가입니다. 우리 비건을 표방하고 있는 화장품 대표 기업인데요. 노벰버 19th 우리 김동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비건 슈퍼라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노벰버 19th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김동희입니다. 네. 혹시 노벰버 19th에 뭐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11월 19일, 예, 11월 19일. 와이프 생일이죠. 와이프 되게 좋아하시겠네.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 대외적으로는 간단하게는 와이프 생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좀 영감을 주셨던 대표님의 생일이기도 해요. 전 그래요? 회사의 대표님 생일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같이 좀 담고 있습니다. 남의 생일을 되게 잘 기억하나 보네. 저 생일- 와이프랑 생일이 같으니까 제 생일은 거기에 플러스 4를 하시면 돼요. 23일.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123. 자, 1123. 23. 네. 1, 2, 3. 1등부터 3등까지는 다 한 번씩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1, 2, 3. TMI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TMI.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산뜻하게 출발하네. 네. 얼마 안 남았네. 참고로 제 생일은 9월에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 끝까지 얘기해 보세요. 14일에 아, 있습니다. 진짜? 네. 3일 뒤가 제 생일입니다. 9월 17일. 17일. 이 사람들이 물타기 정말 잘하네. 자, 노벰버 19th 창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간단하게 설명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전에 색조 브랜드 회사를 한 5년 정도 좀 넘게 다녔었어요. 아 저는 화장품도 누가 그냥 주는 거 그런 거 쓰고 네. 네, 없으면 안 써요. 여러분 방소녀는 색조 화장품을 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뭐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M&A가 되면서 이제 나오게 M&A 가 됐어요. 됐구나. 네네. 좀 결이 안 맞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1호로 이제 사직서를 냈고, 오. 아 아내분도 같이 일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내 커플? 커플이었습니다. 네네. 뭐 그랬었고 비밀 연애? 비밀하다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음. 결혼을 해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혼도 회사에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되게 저한테는 소중했고, 제 직장을 사랑하셨군요. 네, 되게 좋아했습니다. 음. 제가 이제 투자도 했었고, 정말? 직접 네. 그 회사에? 그 직접 회사는 아니고 이제 사내벤처를 되게 장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한 부분은 제가 투자를 좀 했었고, 그래서 상임이사로 좀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법인이었고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소중했는데 이제 그 공간을 어쨌든 자이 3, 타이 7 정도로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어떤 사업성이나 아이템보다 그 공간을 좀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창업을 내가 판을 먼저 짜봐야겠다. 네,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과 사람을 모았어요. 이게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들의 전형인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남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놀고 싶지 않은 거야. 음. 자기가 판을 짜서 내 만든 판에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주길 원하는 거지. 그게 되게 강했나 봐요. 그때 사업을 제가 장사 느낌으로는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20대 후반 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던 거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났던 거고, 처음에는 꽁냥꽁냥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본으로 퇴직금 가지고 시작을 해서 1,000만 원 좀 넘는 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품 하나를 어떻게든 내서 노력을 하면은 급여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직원들, 동료들도 그렇고 찾아온 친구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계획을 키웠어요.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아니,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찾아오는 게. 그걸 또 다 받아주기도 힘들지만 또 받아주려고 계획을 더 이렇게 판을 키운다. 내가 판을 키운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사람들을 책임을 지려면 그냥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걸로는 어쨌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책임지고 싶었나 보네. 책임지고 싶었어요? 아니면 떠밀려서 책임진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 거, 해야 될 일인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 피터 드러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마땅히 잘하는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 그게 사명이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교수님 그렇지 않나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맞아떨어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나마 주변에서 좀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업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겠지만 그나마 운동선수도 만약에 즐겁다고 하면 그분들은 돈 버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또 그분들도 뭐 업으로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고 계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아티스트들과 예체능이 그나마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을 얘기할 때 골프 칠 때 돈 받고 하시지 않죠? 그렇죠. 돈 내고 하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는 돈 내고 하거든요. 근데 프로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크거든요. 야구 경기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돈 내고 야구를 하지 돈 받고 야구하지 않거든요. 네, 저한테 돈을 줘가면서 야구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주신 분이 없어요. 돈을 내면서 사업을 하면 이건 아마추어인가요? 돈을 내면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그 투자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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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투자기 개념이죠.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더 큰 비즈니스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한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저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주거 분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손을 든 케이스인데 대표님은 사업 모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날 책임져 달래. 그건 너무 좋게 말을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색조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바르면서 개발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이제 외적인 부분, 브랜딩이나 유통이나 영업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부분을 책임을 졌던 거고, 그래서 역할이 필요했었고, 근데 그 인원들이 이제 전 동료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키워진 거죠. 근데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색조 화장품의 회사를 다니기는 했지만 우리 대표님이 정말 이거는 내가 남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는 제 사업을 표현을 할 때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브랜드 사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커리어와 환경 조건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지만 제가 정말 잘하는 거는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받을지를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가 뭐 예쁘게 만들고 좋은 가격에 사람들에게 잘 알리면 이 브랜드는 성공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지금은 브랜드가 착한 일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다 좀 끈끈하게 엮여 있어야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정성. 근데 진정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정성은 끝까지 가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이탈하면 이 진정성이 뽀록 나기 때문에 쟤들 다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정성의 가장 핵심은 가치거든요. 가치. 맞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실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이 브랜드냐에 대한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스토리하고 주관이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그럼 비건 슈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좀 단편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저는 뷰티계 파타고니아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녀요. 뷰티계 파타고니아.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라는 거는 꾸준하고 끝까지 가봐야 안다.
제가 좀 사업을 하면서 좀 참고를 많이 하는 사업가가 이제 유한양와 이제 유일한 박사님. 네, 유일한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본 시나드 같은 경우에도 그 정점에서 사회에 이익을 환원을 하면서 활용점정이죠. 그렇죠. 눈을 그려 넣은 거죠. 예, 유일한 박사님의 어떤 산과 그 마무리와 그 교육 사업 같은 것들이 뭐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수긍을 하면서 전파가 되는 것, 그런 게 이제 완성형인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치를 하고 싶었냐면, 뭐 여러 이 업종의 사업들이 있는데 뭔가 이 사회가 지금 힘들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 근데 내가 전부 다 생계는 이어가야 되고, 사업도 성공시켜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고 싶은가라는 거는 다 각자가 출발점은 다르지만 그 지향점은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좀 이 사회가 좀 올바르게 가려면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교육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거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이 성공을 해야 돈이 글로 흐르게 되고 교육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세뇌당한 거 아닌가? 내 얘기 워딩이 너무 비슷한데. 내 얘기를 아, 계속 그래요? 하는데. 그래서 그게 비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음.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은 이제 식물을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 이미 100년이 된 역사예요. 근데 베지테리언 채식주의는 더 오래됐죠. 근데 베지테리언은 뭐냐면 이제 비건의 파생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게 베지테리언의 앞에 VEG와 맨 끝에 AN을 따서 이제 만든 새로운 신조어거든요. 비건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아니하며 공정의 전중 후에 교차 오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실험을 한 그 생산 공정에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속도 비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도 비건이 안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일 좋아하시는 뭐 트러플 오일 같은 송로버섯. 네. 송로버섯이 비건이 아니에요. 이유는 왜요? 채취를 할 때 돼지를 이용해요. 아. 네. 돼지를? 네. 돼지가 이 송로버섯을 냄새를 잘 맡아서 돼지에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채취를 해서 비건이 되지 않아요. 네. 귀엽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원래 베지테리언은 좀 인간 중심적 사고예요. 채식을 통해서 나의 성찰을 이뤄요. 내 건강이라든가 나의 정신세계라든가, 만족. 예전에 좀 종교적 수양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이 내 스스로를 나아지기 위한 나의 어떤 깨달음과 이익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보면, 비건은 동물 중심적 사고예요. 저희 이제 슬로건 중에 이제 슈발처 박사가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무리 미개한 생명체라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동물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정의가 필요했고, 저희가 내린 정의는 비건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아지기 바라는 많은 갈래들 중에 한 갈래이다. 그 정리하자면은 비건이라는 이 단어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네, 모든 제품에 네, 해당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비건주의야. 그럼 세상에 무엇이 나아져요? 관점이 달라지죠.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인구보다 생산되는 음식은 많은데 왜 절반이 굶주릴까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그건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비건이즘이라고 봐요. 약간 그럼 미니멀리즘이랑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비슷하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동물이다. 그런 것이고, 무엇을 생각하고 편하려고 할수록 친환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중심 안에는 모든 생명체의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불필요한.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 것들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프랑스의 이제 경제학자 중에 르네 파세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제 시스템이 계속 팽창하면서 불필요한 잉여 생산물들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불필요한 생산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시스템이 파괴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지구의 생명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내용에서 지속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그리디한 욕심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재고로 쌓여있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쓰레기로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비건 안에는 철학적으로 담겨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비건이즘. 그래서 뭐 비건이라고 해서 꼭 고기를 못 먹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개념이 많아서 제일 하단에 있는 플렉스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렉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플렉시테리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다 제한 없이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락토하고 오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물, 뭐 알이나 이런 것들은 허용하는 단계가 있고 우유나 유제품. 뭐, 네, 그렇죠. 뭐 해산물만 먹는 또 비건이즘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예 완전하게 이제 모든 것을 배제하는 식물성만 먹는 비건도 있고요. 베지테리언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좀 보편화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비건이즘의 노력이에요. 예전에는 되게 과격했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이제 괜찮아, 유튜브 나야 돼. 네, 그 나체로 막 이렇게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과격 단체들이 좀 있었죠. 맞아. 박물관 그림에 네. 막 뭐 뿌리고 그랬던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법이긴 한데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제 지지를 받으려면 대중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본적인 생각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허들을 좀 낮추는 개념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래요. 나 비건이야 이러면은 뭔가 고생하는 기분이에요. 대체육을 생각해요. 콩고기를 생각하면서 맛없는 햄버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뭔가 참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이 비건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 비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들 중에서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